단순한 인지도가 아니라 모처럼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 투쟁하는 우파의 아이콘을 발견했다는 흥분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좌파 진지가 국가 시스템 자체를 역회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그람시의 진지가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임을 온 국민이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동훈이 만약 다시 국민의 힘을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일란성 쌍둥이, 즉 하나는 인민민주당, 다른 하나는 더불어국민의힘이 되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대구시장 경선 후보 명단을 본 자유파 국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고수하면서 대구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진석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육선의 주호영 의원을 동시에 컷오프, 경선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황당한 정치적 자살골은 생전에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민심은 거대한 분노의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은 그런 것 좀은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태연해 보입니다. 이진숙 후보를 아십니까? 좌파 세력이 광기어린 탄핵 공세를 퍼붓고 국정감사장에서 인격살인에 가까운 조리돌림을 자행할 때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히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쳤던 투쟁의 아이콘, 자유우파의 잔다르크 아닙니까? 현재 민주당이 내세운 김부겸 전 총리라는 거물급 정치인에게 맞서서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필승 카드가 바로 이진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두 분의 그릇이 너무 커서 다른 중요한 일에 쓰기 위해 아껴둔다는 해괴망측한 립서비스로 잔다르크의 목을 쳤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장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선봉장을 귀하신 범인이 뒤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장해제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전쟁사령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가장 하고 싶어 하던 일을 국민의힘 이정현 위원장이 해주니 이재명이 얼마나 속으로 신이 났겠습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신해 경선판에 올린 6명은 유영아, 최은석, 추경호, 윤재옥, 이재만, 홍석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듣던 이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들 중 김부겸이라는 노회한 정치인을 상대로 대구라는 자유우파의 상징적 고지를 지켜낼 중량감을 갖춘 인사가 눈에 띄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분들이 무엇보다 김부겸을 이길 수 있는 분들로 보이시냐, 이 말입니다. 왜 제 눈에는 이번 이진숙에 대한 컷오프가 단순한 전략적 실수로 보이지 않는 것인지, 왜 제 눈에는 누군가가 민주당이라는 세력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투항선언처럼 보이는 것인지, 혹시 이렇게 보는 제가 정치를 보는 눈이 비정상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공천 파동이 자유파 국민들에게 더욱 모순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본선 경쟁력을 철저히 무시한 민심 불복 공천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거의 제1원칙이 무엇일까요? 승리입니다. 제2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승리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승리입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공천의 원칙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실시된 대구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진숙 후보는 4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부겸 후보 32%를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반면 경선에 오른 후보들 대부분은 김부겸과의 대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거나 인지도 자체가 10%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1등을 치워버리고 등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경선을 붙이다니, 이것은 대구 시민의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무엇보다 대구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맛이 나는 후보가 김진숙인데, 그를 배제하면 대구 시민들은 힘이 빠져서 도대체 무슨 맛으로 선거에 참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둘째, 야성이 살아있는 전사에 대한 조직적 숙청입니다.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시절 좌파의 선동 병참기지로 전락해버린 MBC 등 언론의 고지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실천하려다가 온갖 마타도어와 법적 공세와 탄핵을 겪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녀를 지지한 이유는 단순한 인지도가 아니라 모처럼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 투쟁하는 우파의 아이콘을 발견했다는 흥분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현 공관위는 의도했든 안 했든 싸우는 자 이진숙은 껄끄럽고 불편하고 왠지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 차라리 편한 관령 인사를 뽑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번 컷오프는 향후 그 누구도 우파를 위해 앞장서서 피 흘리는 자에게는 정치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기준점까지를 제시한 셈입니다. 참으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서 자유우파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구나. 이래서 하나둘 고사당하며 자유우파의 뿌리부터 썩어나가서 결국 자유우파는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이런 탄식의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비슷한지 제가 궁금합니다. 셋째, 대구라는 거대한 성체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동네 골목 하나를 지키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보궐선거 세이브설은 전략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바보로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라는 중차대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국회의원 한 자리를 위해서 1등 후보를 주저앉히다니 제정신입니까? 이는 마치 밥상을 다 차려놓은 장수의 숟가락을 뺏으면서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줄 테니 일단은 굶고 있어라,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유파의 마음속에 국민의힘에 대한 시각을 비유하자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인데, 미워도 이번만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분위기 파괴 안 되는 모양이죠. 이러다가 정말 미워서 자유우파 전체가 돌아서 버리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하는 짓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당당한 오만함을 우리는 무엇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매드는 심경으로 국민의힘을 좀 실컷 패줘야 할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국민의힘이 정치적 치매 수준으로까지 병 걸린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배신은 늘 반복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수고라는 책에서 주장한 진지전 이론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단순히 군대와 경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숨통을 쥐고 있는 교육, 언론, 법조,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수많은 진지를 통해서 유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좌파들은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이 고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이 고지들이 유사시에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면서 국가를 마비시키는지, 그 공포스러운 실체를 우리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직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국가기관들이 일제히 협조해서 저렇게 관저에서 끌어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그 상황,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에 비추어서, 그리고 좌파운동권 세력들이 실제로 그 이론에 기반해서 수십 년 전부터 이 자유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의 고지고지마다 암약하면서 세력을 길러왔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전체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갑 채우겠다고 나섰던 공수처, 해괴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의 카르텔 좌파 판사, 대통령 관저를 포위했던 경찰 기동대, 이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기구에 의한 집단적 반란 그 자체였습니다. 탄핵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신체를 구속하려던 그 광기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은 그들이 구축한 좌파 진지가 국가 시스템 자체를 역회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그람시의 진지가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임을 온 국민이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곳곳에 도사린 좌파 진지들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고지까지 함락시키는지 그 실체를 처음으로 뼈저리게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진치전의 패배 뒤에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유파 정당 내부의 적들, 좌파들의 목표가 된 수많은 고지들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니라 국민의힘 당이고, 그리고 그 행동대장이 당시 한동훈이었던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에서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질스러운 댓글을 달아 윤 대통령 부부를 음해했던 자, 이제는 비대위원장 시절 쇄신과 다양성이라는 그럴싸한 슬로건을 내걸고 좌파 출신들을 대구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입한 김상욱 등 10여 명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역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미 당에서 퇴출되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저들의 진치전의 세포조직으로 포섭된 그 자들이 끊임없이 한동훈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만약 다시 국민의힘을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일란성 쌍둥이, 즉 하나는 인민민주당, 다른 하나는 더불어국민의힘이 되면서 사실상 일당 지배체제 국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보수 국민들의 눈에 국민의힘은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버린 건물로, 집으로 보이기 시작한지도 모릅니다. 이 집을 아예 쓸어버리고 새 집을 지을 것인가,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다시 고쳐서 쓸 것인가,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회생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2026년 6.3 지방선거를 대하는 자유파 국민의 시선은 너무나 차갑게 식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무관심이야말로 좌파들이 노리는 최고의 전략적 성과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좌파들은 이미 언론, 교육, 노동계, 사법 모든 고지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노리는 마지막 고지는 지방 권력의 완전한 장악입니다. 이로써 좌파들은 영구집권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외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장악한 조직표와 동원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세혈관까지 좌파적 가치로 채워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숙은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의힘 출마자들에게 큰 시너지를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이진숙 공천 배제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유파가 그를 지키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인물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진영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창을 스스로 꺾어버림으로써 좌파들의 고지 점령 작전에 박차를 가해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썩은 곳이 많아서 더 이상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내부에 트로이 목마 출신의 병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당장 이 당을 때려치우기에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냉혹한 것도 사실인지라 그것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전체 자유파를 하나로 결집시킬 강력한 정치적 리더가 없다면, 우리가 바라던 큰바의 얼굴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은 지리멸렬한, 그렇고 그런 당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일 뿐 자유파 국민들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바람도 일으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장 터지는 현재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늘 영상의 댓글창은 함께 의논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일은 단순히 지방 관리자를 뽑는 날이 아닙니다. 좌파들이 지방 권력마저 차지함으로써 바야흐로 모든 고지를 점령하려는 D-Day가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생존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느냐의 기로가 되는 날입니다. 저들의 앞을 가로막을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번 6.3 지방선거가 왠지 우리 자유우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고비가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